노후 행복 프로젝트. 인생은 변화의 연속이며 이 변화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생활 환경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같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계속해서 변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문제를 안겨줍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도전과 문제들을 최대한 줄이고 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지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겪은 경험들은 분명 우리의 말과 행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노후에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 오늘의 조언들을 참고한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치지 않거나 혹은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을 아껴라입니다. 노년기에 다다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공,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풍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 있죠. 이런 삶의 경험은 그 자체로 큰 가치를 지니며 우리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과 지혜가 때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에게 가르침을 주려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대부분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젊은 시절에 부모님 혹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가끔은 그것이 잔소리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노년기에는 입은 닫고 지갑은 더 열어야 한다. 는 말처럼 우리의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보다는 무심한 행동 하나가 더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는 말을 아주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질과 필요성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간직하다가 상대방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그 지혜를 나눠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말을 선택하고 사용하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삶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찜찜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괜히 나서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 일을 키웠나 하는 걱정도 하게 되죠. 특히 요즘 시대에는 사생활에 대해 묻는 것도 불편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뒤에 가서 꼭 안 좋은 말이 나오기 마련이죠. 지금 당장은 상대방을 걱정하거나 위하기 위해 건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타인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좀 더 자신과 배우자,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좀 더 가치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충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반대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돈이나 자식 등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자랑은 주로 스스로 느끼기에 나보다 못하다 싶은 상대에게 하게 됩니다. 대부분 나보다 잘난 상대에게는 이런 말들은 피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자랑은 들어주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앞에서는 웃음을 지으며 맞장구를 치지만 뒤로 가서는 속상해하거나 실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돈이나 자식의 성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 돈이 많다고 해서 평생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식이 지금 당장은 잘 되고 있어도 그것이 평생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간과하고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돈이나 자식 자랑 같은 불필요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룬 성취를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또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노년기는 삶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취를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싫은 사람은 멀리하라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등에서 선택 없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관계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나서도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행복을 주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시작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 과감하게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싫은 사람을 굳이 만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자랑만 하는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에게 피로감만 주는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연으로 주변을 가득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보다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긍정적인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선택과 용기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부정적인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신중하게 새로운 관계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집시다. 그래야만 우리는 노년기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육아를 대신하지 마라입니다. 애 봐준 공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헌신적이더라도 그 보상이 항상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 말은 노년기에 손주를 키우는 상황에 대해 더욱 공감 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식을 키울 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애정과 헌신을 쏟아붓곤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자식의 성장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오면 우리는 이제 자신의 삶을 위해 또는 자신만의 취미나 휴식을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여유를 즐기려는 순간 우리는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운 손주를 키우게 됩니다. 손주를 키우는 것은 분명한 행복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이나 며느리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손주의 성장과 함께 그들이 점차 우리를 등진다는 현실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식을 키우며 많은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주를 키우는 과정에서 또다시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 봐준 공은 없다. 라는 말이 가리키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이제 조금 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키우느라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에게도 여유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희생보다는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기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한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대부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런 여유를 가진 시기에는 자신을 위한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약점을 감춰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약점을 남에게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이나 더 큰 문제들,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에 감춰진 우리의 약점들을 말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큰 축복이죠.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풍요를 더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깨지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했던 관계가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 금이 가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우리의 신뢰를 깨뜨리고 우리를 외로움과 불안함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털어놓았던 나의 약점이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나 실수를 공개하면 그것들은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상처 입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치부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신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약점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을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은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각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관리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에 대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 보세요.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